오늘은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블로그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블로그로 파이프라인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가능한 일이고, 작은 금액을 넘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에드포스 수입이 치킨값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블로그로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제 블로그가 있는데 그게 지수가 최적이에요. 그래서 수익화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와닿지 않게 느껴지실까봐 두 번째 블로그를 개설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 지수를 올리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올라갔을 때 변화가 진짜 있는지, 또 방문자는 얼마나 키웠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감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지수가 이제 올라가지만 옛날에 개설한 사람들만큼 이제 찐 최적으로는 못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고요. 그래도 제가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지수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로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방문자가 높지? 이 사람은 수입이 왜 이렇게 높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블로그의 생태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인사이트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 19년도 후반부터 수익화 세계를 알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제 그걸로만 글을 쓰는 사람,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했던 이 키워드 잡는 방법 있죠.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를 안 잡고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케이스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검색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방문자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다르니까 또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방문자가 리밋이 있는 것 같아요. 에드포스 수입도 어느 정도 리밋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키워드별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관심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깃이 그런 분들인 거죠. 내 글이. 만약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 막 검색이 폭등을 한다, 뭐 이슈 같은 거, 그러면 방문자가 막 엄청 많이 높아지겠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코로나 같은 거, 그날 상위에 코로나라는 주제로 노출이 되면 방문자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근데 타겟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글을 하루에 엄청 다포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2명이 경제에 관심이 있고 8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2명만 계속 검색을 하잖아요. 8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검색을 하고, 그래서 이 2명을 내 블로그에 유입을 시키는 거죠. 10명이 있다고 하면. 반면에 타깃을 그러면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하면 그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바로 네이버 추천 구독 탭이나 홈판에 노출되는 거를 좀 의미해요. 이 추천 구독 탭은 이 PC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추천 구독 탭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각 주제별로 인기 주제, 동물, 여행, 뭐 연애, 결혼, 영화, 육아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홈판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핸드폰 이 네이버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을 켜고 홈이라고 써져 있는 화면을 쭉쭉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보이는 컨텐츠들, 이게 홈 화면이거든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유입 경로에 홈판이 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아도 내 블로그를 찾는 거니까 타겟을 좀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 블로거이다 보니까 경제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보면 방문자가 하루에 막 10만 명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에드포스트가 월급 이상이거든요. 엄청 많죠. 이 엄청 많다는 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아침에
9시에 그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미 2만 명, 3만 명이에요. 방문자 수가. 처음에 저는 이분들이 검색 키워드를 잘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분들의 유입은 보통 이렇게 홈판에서 들어온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이나 여유 시간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키거나 뭐 인스타, 블로그 어플 키잖아요. 그리고 쓱쓱 아래로 내려보겠죠. 뭘 볼까 이러면서. 그러면 이분들의 컨텐츠가 뜨는 거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분들의 블로그 들어가서 보고 이 사람은 글 잘 쓴다 하면서 이웃 추가하고 그러면서 블로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웃이 10,000명인 사람과 30,000명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찐 이웃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하루에 방문자 유입량은 누가 많을까요? 두 번째 사람이 많겠죠. 그냥 글을 읽으러 한 명씩만 내 블로그에 들어와도 3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많은 것도 블로그 방문자와 애드포스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자신이 있다, 블로그에. 그러니까 즉 관심 분야로 글을 계속 써야 하고요. 그래야지 하루에 1개든 2개든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컨텐츠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로 계속 컨텐츠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보성 글이든 내 경험이든 다 포함시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문은 각 주제별로 기사들을 다 모아놓은 총집합체인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 부동산 분야 있고 책 분야 있고 증권, 뭐 기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기자들이 어떻게 계속 컨텐츠를 이어나갈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블로그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치킨 값도 안 된다는 애드포스 수입이 있죠. 그리고 원고료가 있고 기자단 같은 거 이거는 방문자 수별로 원고료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문자 수가 많거나 인플이다 이러면은 원고료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블로거들과 경쟁력이 좀 있는 거니까 내가 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클립이 대세거든요. 이것도 만드실 수 있다면 꼭 해주세요. 앞으로 네이버가 더 크게 키울 방향이 클립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립 공식 블로그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회사에 클립만 따로 제대로 운영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 파일을 키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클립도 눈여겨봐야 된다. 클립을 하나 만들면 이거 만들어서 인스타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려도 돼요. 이 4개의 플랫폼에 다 올려보시는 거죠. 어디에서 이게 빵 터질지 모르니까 하나만 잘 만들면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블로그에 키워드 안 잡고 글을 써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좀 되게 감동을 먹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편두통 이야기인데 그분이 블로그에 본인의 편두통 이야기를 좀 에세이 같이 쓰셨어요. 원래 글을 잘 쓰셨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글을 쓰면서 출판사와 연락이 닿았겠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내게 된 케이스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애드포스 수입 이런 거 말고 진짜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 나 글 좀 잘 쓰는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내 다이어리나 일기장에 쓰지 마시고 블로그 꼭 하셔야죠. 이 어렵지 않게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블로그니까. 이렇게 책을 내면서 내가 알려지게 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를 브랜드화해서 뭔가를 판매한다거나 강의를 런칭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대행해 준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원래는 블로그가 검색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거나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거들한테만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네이버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스마트 블록이 생겼고 그리고 클립이 만들어졌고 네이버 검색 페이지도 좀 바뀌었고 아무튼 개편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도 또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은 블로그도 컨텐츠 싸움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이버도 유튜브랑 인스타가 경쟁자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이용해야지 이 네이버가 더 커지니까. 이 유튜브와 인스타를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이 몰리는 이유는 이 시작이 평등하다는 게 좀 블로그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지 그 컨텐츠가 떡상이 돼서 이제 구독자나 팔로워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이제 애드센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면 블로그는 이제 지수라는 게 있었죠.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이버에서
그래서 오래전에 블로그 만든 사람들이 유리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는 그걸 좀 깨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블로그는 즉 글이겠죠. 글을 잘 쓰고 제목을 잘 짓고 그래야 내가 수입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애드포스트로 월급만큼 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홈 화면에 제대로 노출이 돼보자 이런 생각이 좀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고 있고 블로그를 키우는 과정을 좀 해보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적기예요. 그때 시작하시고 뭔가 하다가 막혔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돌파구를. 다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긴 영상인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블로그에 진심인 사람이어서 그 가치를 좀 많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꼭 블로그를 저랑 같이 했으면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